내일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심의가 열리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예, 뭐 비공개라서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어떤 법리 판단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 가장 필요한 건 용기겠죠. 아 그렇네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핵심을 꼭 집어주셨습니다. 딴 건 다 뭐 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상식 갖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야 될 게 과연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가 하나냐, 아니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뭐 뇌물과 관련한 그게 직접 뇌물이 됐던 제3자 뇌물이 됐던 네. 뭐 이거 관련한 거냐. 그리고 아니 청탁금지법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러면 불거짓죄, 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면서 신고 그렇죠. 안 한 공직자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당연히 그건 그게 중요한데. 뭐 이렇게 한글을 읽고 해독할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학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용기가 필요하다. 야, 한 단어로 정리가 됐고요. 미국에서 이제 보셨던 뉴스일 것 같긴 한데 저희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여기에 5개 건물이 증축이 됐는데 그 위성 사진은 보이더라고요. 새 건물은 용산에 신고도 안 한. 그러니까 뭐 불법 증축한 셈이죠.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고한 두 증축된 건물을 봤더니 하나는 사우나고 하나는 드레스룸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를 짓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필요성이 있다면 지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현 시점에서 관절을 열심히 꾸미고 건물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물론 기존에 네. 청와대에 있던 관저를 옮기면서 이제 관저만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네. 한남동 관저가 원래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공간으로 예. 쓰던 곳이니까. 근데 그래도 거기 커요. 그러니까 제일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전망도 네. 제일 좋고 아니 그리고 연애를 해야 되니까 계속 기존에 외교. 있던 청와대 관저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건물 자체가 관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하면 이제 보통 본관을 떠올리는데 그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고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는 네.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 근데 한남동 지금 관저가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실은 개인 그렇죠. 생활하는 주택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런 공간들은 외부 인사를 네. 초청해서 거기서 뭐 외교적인 어떤 행사 내지 네. 간단한 파티도 할 수 있는 파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뭐 국회의원 공간이 됐던 외교부 장관 공간, 뭐 대법원장 공간 다 커요. 네. 뭐 잘 돼 있죠. 그냥 수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많이 근데 하고. 정말 사우나를 대통령이 뭐 대통령 부부가 좋아해서 사우나 룸을 만들어. 아니면 옷이 많아서 보관할 드레스룸이 필요해. 옷이 많았어요. 그럼 그 네. 관저 공간 내에서 해결이 안 돼요? 어. 그걸 별도 건물로 지을 정도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대통령 가족이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 부분도 있고. 아니 그게 건평만 해도 몇 평짜리 건물인데 네. 그 건물 하나가 거기에 뭐 조그만 사우나 네, 룸 네, 네. 내지는 옷을 보관하는 드레스룸을 아. 만들 공간이 없어서 별도의 독립 건물로 짓는다? 네.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우나를 많이 하셔야 되나 봐요. 아니 사우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예. 50m 달리기를 하시나? 아니 그거 앉아 있을 공간인데 예. 그 본관 건물에 그 공간이 없다고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 순방 예산도 그렇고
또 이제 퇴임 이후에 경호 이 건물 짓는데도 예산도 뭐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전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민생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분노를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 건물 사우나 드레스룸 이 지은 건물 여기에 이거 시공했던 업체가 뭐 커버너 컨텐츠와 연관돼 있는 그 회사와 또 연관돼 있는 사람이 차린 뭐 업체다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복잡합니다. 하여튼 예. 크고 작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네. 항상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계약 과정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 네. 밝힐 게 너무 좀 많아요. 하여튼 할 게 많습니다. 그 약간 그 이해는 안 돼요. 음. 왜냐하면 두 식구 사는 집인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참모진이나 경호 인력이 그 안에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 밖에서 경호를 네. 하는 거고 뭐 참모진이 뭐 굳이 그 음. 관저에 들어가서 무슨 꼭 거기서 회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 식구 사는 공간이면 네. 뭘 만들어도 남아요 공간이 사실은. 공간 얘기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2부속실 언제 설치가 됩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때 물어봤더니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어서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용산을 옮기면서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 얘기를 또 하면서 제2부속실도 장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뭐 해명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과거 정부에 제2부속실이 있었죠. 근데 당시 청와대 관저도 보면 제 기억에 약간 기역자 비슷하게 꺾인 건물 한옥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그 제2부속실 직원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네. 청와대 숙식 직원 가고. 그러니까 영부인 무슨 그 일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왜 같이 살고 이런 건 그 아니죠. 살림집에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2부속실을 만들더라도 제2부속실 직원들은 외부에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일부나 뭐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공간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비판을 계속 하는 것 같고